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뒤로 논 보이시나요? 벼가 누렇게 익어갖고 너무 보기가 탐스러워서 제가 논을 배경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옆에 논은 벌써 추수가 끝난 논도 있어요. 지금 10월 초인데 벌써 추수를 하는 곳도 있기는 있나 봅니다. 네, 오늘 사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성격 파탄자 신우를 시어머니 앞에서 오열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를 오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격 파탄자인 신우가 엉엉 우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지만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던 시어머니의 표정도 참 가관이었어요. 신우도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만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본인 자식들이 가장 잘났는 줄 아는 분인데 현실과 마주하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신우는 결혼하고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비참해졌다고 우울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거든요. 신우 남편이 임신한 신우를 책임지겠다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우에게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신우는 늘 적반하장이었어요. 얼마 전에 객관적 사실을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얘기했는데 신우가 통곡을 하더군요. 아가씨,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신우를 위로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하고 사이다 한잔한 기분이 되어 지금까지도 시원한 느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항상 내 편인 남편 때문에 참을만 하기는 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고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를 했습니다. 남편은 선배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모은 돈이 많았어요. 남편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지는 결혼할 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신혼집을 해온다고 했을 때도 대출 많이 끼고 해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출 전혀 끼지 않고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이 원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버는 사업가라고 생각했다가 좀 놀랐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제가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산다고 말을 참 얄밉게 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한 것은 맞죠. 하지만 시어머니나 신우가 할 말은 아닌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듣기 싫은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야박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돈을 잘 벌면서 시댁에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남편은 그런 얘기 들어도 대꾸하지 않고 시부모님에게 한 달에 20만 원 드리는 것 외에는 딱히 시댁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에 용돈도 드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 아들이 집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도 자기 엄마 편들어서 가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신우는 작은 회사를 다녔는데 집에서는 참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저와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방에서 핸드폰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신우는 저를 워낙 미워하는 사람이니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안 도와줄 수 있다고 쳐도 본인 엄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도와줄 수가 있는지 참. 다 큰 딸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말 안 하시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명절 음식을 함께 하다가 신우에게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우를 감싸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네 마누라 생일에 맛있는 거 사주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신우 생일이었는데 제가 신우 생일 안 챙겼다고 시어머니는 참 말 많았어요. 남편이 엄마랑 땡땡이는 며느리 생일 챙겼냐고 따졌는데 듣지도 않고 제가 신우 생일 안 챙긴 것만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남편이 돈을 잘 벌지만 저희는 맞벌이 계속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뭐하러 계속 회사를 다니냐고 이것도 참 말 많았습니다. 저는 돈이 궁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 학비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서 다닌다고 했다가 시댁에서 잘난 척이나 하는 며느리 되었네요. 집신도 제 짝이 있는지 성격 파탄자 같은 신우가 결혼을 하긴 하더군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우 남편은 중견기업 성실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와 남편은 신우가 남자 잘 만났다고 둘이 얘기하곤 했는데 신우는 늘 불만이었어요. 제가 볼 땐 신우 남편이 임신한 신우를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신우는 자기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것이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돌 조금 지났는데 점점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신우는 본인이 억울한 것을 은근히 저와 비교하며 억울해해요. 신우는 본인 오빠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이라고 이걸 자꾸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애 낳고 키우다 보니 많이 망가졌다. 자기가 결혼을 안 했으면 하이힐 신고 가방 자주 바꿔 들고 다녔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우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 딸도 아닌데 말이죠. 이 얘기를 본인 남편이 있는데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와 남편만 낯뜨거워하고 시어머니는 신우가 하는 말을 말리지도 않고 듣고만 있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좀 가엾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서울 변두리이기는 하지만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집을 업그레이드한 것이었죠. 신우는 기분이 상했나 봐요. 저와 남편에게 그렇게 돈을 잘 벌면서 시댁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본가에 지원하는 것에 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정을 이루어 잘 살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본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인색한 사람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 본인들과 돈을 나눠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도 전혀 시어머니와 신우의 생각에 맞춰줄 마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우가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빠네는 이상한 것을 자랑한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신우 눈치 봐서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저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시댁에 신경 쓰라고 잔소리를 하더니 또 자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제가 아가씨는 남편 잘 만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불만을 갖냐고 했더니 또 자기가 자기 남편과 결혼만 안 했으면 훨씬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신우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가씨는 결혼 전에도 예뻤던 적도 없고 다니는 회사도 평범했고 부잣집 딸도 아닌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결혼 전에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꾸미기는 열심히 꾸몄는데 예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아가씨 자꾸 아기 낳고 망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아가씨 몸매가 달라진 것도 없다고 말했고요. 그렇다고 아가씨가 신부감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버럭 화를 내더니 울더군요. 시어머니는 여자가 남편이 성에 안 차면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는 건데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얼른 달래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가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인생 힘들어진 것은 신우 남편인데 저렇게 적반하장을 하다가 아가씨 이혼당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은 외벌이로 살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아기도 잘 봐주고 집안일도 많이 해준다는데 신우가 불만을 갖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우는 오열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가 아이 낳고 산후우울증이 어쩌고 하시는데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무슨 산후우울증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신우가 성격이 안 좋고 배려심 같은 것은 전혀 없는 데다가 인생에 불만만 가득하던 사람인데 산후우울증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아가씨,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아가씨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아이도 바르게 크죠.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시원했습니다. 남편도 신우에게 매번 집에 와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가족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너와 매제 둘이 잘 얘기해서 풀어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제 이혼당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가 결혼하고 인생 망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혼자 우기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망한 것인지 말하지도 못하지 않냐고. 엄마도 제 편 들어주면 오래 참고 살 남자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정말 하고 싶던 얘기를 다 해서 너무 시원했어요. 본인이 성격이 이상한 건 모르고 성실한 남편을 도대체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참.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그동안 느껴왔던 것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라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신우가 하는 꼬락서니가 꼴보기가 싫어서 신우에게 그렇게 한 건데 남편이 그렇다니 그냥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가 생각이 깊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가만히 있었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쉬울 것 같아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신우인데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두기도 하고 팩트를 말해주기도 할 생각입니다. 그날 제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사이다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여기 논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개가 짖네요.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지금 날씨도 지금 딱 좋고요. 오늘은 조금 더운 듯해요. 10월인데 아직도 낮에는 좀 덥네요. 네.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